겹겹이 쌓인 산에 둘러싸여 있는 청정지역 산청. 약초 재배지로 최적의 조건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 명성답게 넓은 규모의 약초 재배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약초의 재배 과정을 가까이서 직접 보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500고지에 위치한 외딴집 한 채. 아스라이 상군들이 잡히는 이곳에서는 바람도 구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습니다.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리는 지리산 중턱. 어느새 뜨겁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따끈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새벽부터 캐온 약초를 지리산 청정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제철을 맞은 도라지가 어찌나 싱그러운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햇볕 좋을 때 빨리 놀아가지고 말려서 저기다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 햇빛에 말릴 차례. 날씨가 좋아 경공도 신이 난 듯합니다. 여기 놀러 가자. 오늘 햇빛이 참 좋네. 볕 좋은 곳을 골라 도라지를 일일이 펴주는데요. 이제 곧 가을볕이 만물을 더 여물게 할 것입니다. 예, 이거 지금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우리 집에 약초꾼하고 가서 저쪽 생벼락에 가서 캐서 지금 차 만들려고 이 산도라지예요, 산도라지. 캐가 온 거예요. 지금 방금 씻어가지고 지금 늘고 있어요. 지리산 800m 고지의 천왕봉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야생 산약초들. 윤경순 씨는 200여 종의 약초를 직접 재배 중입니다. 예, 이게 여기가 좀 첩첩산중 깊은 곳인데 오염되지 않고 원래 제가 들어올 땐 경운기도 안 올라왔었고 완전히 그대로 보존돼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고 여기가 한 500, 600, 700고지가 저희 산이에요. 여기서 약초를 키워서 또 이렇게 차를 만들고 그래서 하기에 굉장히 최적한 곳이라서 제가 찾아왔어요. 잘 마르겠다. 아주. 이제 갑시다. 도라지가 한창인 요즘은 도라지차를 만들기 가장 좋은 때인데요. 따사로운 가을볕이 쏟아지는 지리산 중턱. 그냥 좋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릇 좋은 차는 햇빛과 바람이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우리 이 도라지 차를 요번에 약초 축제에 가져가서 아토피에 이거 얼마나 좋겠어. 이거를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전부 다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이 도라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도라지가 있어야 돼. 도라지가 사포닌도 많고 또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도 많아서. 근데 이제 백도라지가 진짜 좋은 거지. 백도라지가 도라지 백도라지 하잖아. 외국에서 생활할 때 산청이라 하니까 누가 지인의 도움으로 그 산청이라 하니까 약초가 생각나고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왕봉이 보이면서.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조금 저도 건강이 안 좋았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또 남편도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쪽에서 약초의 고장에서 이제 약초도 심고 차도 좀 만들고 또 이런 거를 공간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도 내부터가 건강해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게 약초에도 기운이 가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돼 이거. 응? 이게 여기서부터 플라시보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약초를 캐오면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꾸들하게 말려요. 쓸기 좋게 말려서 이거를 찌고 말리고 햇볕 좋은 날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9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키고 또 나머지 마지막에 또 이제 이 여기하고 어울리는 또 일라이트 우리 항토빵이에요. 항토빵에서 마지막 발효를 하는 과정까지가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합니다. 예.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약초차. 약재를 거듭 찌고 말릴수록 효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항아리들이 한가득인데요. 그 안에 든 것이 모두 손수 찌고 말린 약재들. 차 맛에는 만드는 사람의 기운과 심성까지 담긴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발효라는 것은 이제 효소 말하면 발효 균사가 들어가는 건데 발효를 시켜놓으면 이게 굉장히 몸에 흡수가 빨리 돼요. 흡수가 빨리 되니까 작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먹는 거 효과를 똑같이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항아리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릅니다. 이게 엄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차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게 섞기가 차거나 작균이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맛이 나는데 이렇게 엄량으로 이렇게 안에 떡궁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에 이렇게 떡궁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가 무유라서 계속 숨을 쉬어요 항아리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햇볕도 이쪽에 동남간으로 이렇게 햇볕도 쫙 받고 또 이쪽에는 또 서쪽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절로 야를 계속 그 안에 내용물들이 지가 이제 온도가 적당히 맞아 숙성을 시켜요.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차가 더욱더 깊어져요. 산을 일고 약재를 키우고 거기서 난 귀한 재료들을 불에 덮고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해 만든 차의 재료들. 윤경순 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들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차를 우려내는데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보이차 같죠 아주 색깔. 예쁜 색깔. 엄마의 뒤를 이어 약초차 연구에 뛰어든 딸 이유민 씨. 모녀가 오붓하게 차를 즐기는데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민 씨도 서서히 약초차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광고홍보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이런 차를 통해서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마침 제가 쭉 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면은 세상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은 오늘 저녁. 딸과 엄마가 함께 만드는 약초차. 차 한 잔이 선사하는 위안과 휴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에 조여있던 마음까지 느슨해집니다. 티테라피는 내 몸을 느끼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약초별로 각각 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기에 각각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약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차를 이렇게 따르고 물을 끓이고 하는 이 해미가 이제 우리한테 위로를 주죠. 위로를 주고 몸과 마음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좀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완시키고 재충전하는 치유와 휴식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를 두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맛을 볼 차례. 지천의 산약초들이 즐비한 산청은 약선 요리가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보쌈 장육, 4군자 보쌈 장육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청궁입니다. 청궁, 이건 당귀, 계피,
계피, 숙지황, 그리고 작약입니다. 작약이 들어가고 그 장육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먹으면 약이 되는 약선 요리. 마지막으로 끓을 때 생강하고 정향이 들어갑니다. 약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베리거든. 약초를 우려낸 물로 고기를 삶아냅니다. 저희가 이 약재를 쓰는 이유는 그 고기에 기름도 많이 제거하고 제거함으로 또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약재가 들어감으로 해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산청에서 유명한 약재들로 많이 고기 삶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비에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양념들과 함께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을 채 썰어요. 귀한 인삼도 아낌없이 팍팍 넣습니다. 잘게 다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씹히는 맛도 괜찮거든요. 이 고기는 산청 흑돼지입니다. 산청은 흑돼지가 유명하거든요. 흑돼지에다가 산청의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딸기로 그 발효액을 만들었어요. 인삼을 포함한 갖은 야채들을 다진 거를 인삼을 넣습니다. 듬뿍 넣은 떡갈비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 고기는 진액이 여기 고기에서 진액이 나올 때까지 주무르시면 나중에 만들 때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진액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만드시면 돼요. 능숙한 솜씨로 떡갈비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뭐든 뚝딱 완성됩니다. 잘했습니다. 코다리찜에도 그 코다리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약재 가루를 조금 쓰는데 또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설탕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약재들로 조금 갈아서 조금 넣습니다. 네, 고명을 좀 얹을게요. 파하고 땡초하고 썰은 겁니다. 산중에서 나는 귀한 재료들을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데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산청은 약초의 고장입니다. 여러 가지 약초들을 친환경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약초를 가지고 음식에 적용하는 이유는 사실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배제하고 약초로 단맛을 낸다든지 아니면 기름기를 없애준다든지 그것도 약초 향이 약초를 고기에 씀으로 해서 소화 흡수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냥 쓰기만 한 줄 알았던 약초들이 단맛까지 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알면 알수록 약초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푸짐한 약선 요리들. 보기만 해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다른 약초들이 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돼지고기 수육에 떡갈비에 구절판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젓가락들이 바삐 오가는데요. 약재를 듬뿍 넣어 만든 약선 요리들.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는 음식이 항상 약초 향은 나네요. 네. 이제 불편한 거는 먹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그 음식에 맞게끔 약을 넣는 거 먹고 약초를 넣는가. 그런데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맛이라는 것은 아주 절묘하게 이게 입에서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 건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풍미가 느껴집니다. 직접 드셔봐야 알아요. 건강하십시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약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귀한 약재를 한약으로 다릴 수 있는 탕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건립해 산청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동의보감 원예 탕전원.
약재실에 각종 약재들이 신선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매일 담당자가 유통기한과 수량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몇 가지 약초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약재들. 농약 검사와 중금속 검사 등 성분 검사를 거친 제품들만 탕전원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보감 탕전원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안전한 한약재와 지리산의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 공급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경남 서북부권의 한방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편하고 보관이 쉬운 양약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한약. 그 재료만도 수십 종에 달하니 약재의 효능과 유의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제도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겠죠. 동의보감 원예 탕전원에서는 담당 한약사가 처방전에 맞춰 약을 조제합니다. 지레 짐작이 아닌 정해진 양만큼 표준 용량대로 조제가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원예탕전원으로 보내집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약을 조제하는데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다양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한번 조제 탕전된 후에는 액상으로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인 처방을 본인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죠.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남 지방이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처방이 들어옵니다. 주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대사증후군 관련 처방이나 체력 개선 처방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별된 약재로 알맞게 조제를 했으니 이제 탕전기로 한약을 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지하다 못해 잠옷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정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항노화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오래 살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은 항노화 산업에 일찍이 행정력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노화 포럼을 만들어서 아주 유능한 학자 30여 분을 모시고 우리 산청군의 앞으로 항노화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이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노화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항노화 산업의 일환으로 원예 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약초로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의 잔류성을 검사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산청의 조물로 약재를 달여서 전국에 보내주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지금 한 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아주 인기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력 사업으로서 산청군의 항노화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